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총선 국면에 등장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입니다. 지금 임종석 때문에 여야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선거대책본부장 공동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이해찬 당대표는 임종석에게 총선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일단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선대위원장 호남 담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내에는 청와대 인사들이 너무 많이 출마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임종석에게는 호남을 맡아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과 경쟁하고 있는 대한신당 등 이 다른 야권에서는 무슨 피의자가 선대본부장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에 하나라도 임종석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사법 처리될지도 모르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권력을 줘서 잘 당하도록 배려를 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지금 임종석은 이번에 동아일보가 대특종한 13인의 공소장 전문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피의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8개 부서를 동원해서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지원한 그 이면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선일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되어야지 이렇게 여러 부서가 협동해서 송철호를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혹이 짙습니다. 검찰도 공소장을 보면 이런 큰 공작의 배후에는 임종석 실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임종석은 이 공소장에서 3차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모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대통령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군대 시찰을 나갑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보무도 당당하게 걷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정권의 2인자는 임종석이다 그랬습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내가 2인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언짢아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던 인물이 임종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라해졌습니다. 종로 출마를 하고 싶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집도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종로구에서는 영 인기가 없었는지 이낙연 전 총리한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를 지금 민주당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아 돌아오다오. 그 뒷배경에는 그들 내부의 권력 다툼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임종석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냐? 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남에 출마라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보도들이 엇갈립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공소장에 보면 임종석은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자,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동원됐다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수사가 총선이 끝나면 계속됩니다. 임종석을 중심으로 후속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청와대의 8곳을 조율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기가 힘듭니다. 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3명의 공소장에는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등장합니다. 자, 먼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이름이 등장합니다. 2017년 6월입니다. 서울 마장동의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6학번 모임. 이 자리에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는 말을 건넨 대상으로 임종석이 지목됩니다. 이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도록 공사 자리를 제공토록 한 대상으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한병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니까 상당히 센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송철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인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주저앉히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물론 검찰의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동호 경선 출마 포기하게 된 그런 거 설명을 좀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설명 잘했다. 이게 이제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임종석의 말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임종석은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종석 전 실장이 이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인 이 산재모병원과 관련해서 이 산재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 등 공약 설계 관련 혐의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특히 조금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 청와대가 기재부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이 산재모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그해 5월 24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2013년부터 정부 검토가 시작돼 울산 지역 수건사업으로 자리잡은 산재모병원.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좌초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선거 20일 전쯤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는 TV토론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김기현을 공격합니다. 자, 검찰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재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청와대를 지목합니다. 자, 이래서 관련자들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김기현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예타 발표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이진석 전 사회정책 비서관, 기재부의 결정 열흘 전인 5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를 발표할 것을 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완석 전 대통령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기재부에 발표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한몸이 돼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임종석이 있지 않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단은 건물입니다. 임종석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이 사건을 후속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까지는 총선 중립을 위해서 검찰이 활동하고 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총선 때까지는 일단 스탑이라고 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임종석, 이진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추가 수사를 통해 총선 이후 임종석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임종석은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